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요즘 저는 여우튜브 2번째를 준비한다고 정말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대신 사연을 부탁드렸습니다. 현직에서 나레이터, 아나운서로 계신 분이시고요. 오늘 하루 저 대신 언니가 읽어드릴 텐데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앞전에 제가 여우튜브에 현직 아나운서분께서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다음 영상은 우리 새로 오신 아나운서분께서 읽어드릴 거예요. 저도 계속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루는 저 송은지가, 하루는 새로 오신 아나운서분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저와 친한 현직 아나운서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여기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한국의 어느 매장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매장 직원들은 당하고만 있는데요. 이때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의 한 학생이 나타나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기질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서 살고 있는 벨라 화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국 작가로 일을 하며 2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퍼스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세로로 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위로 가면 사막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 있고 아래로 가면 휴양지 같은 느낌의 자연을 만날 수 있어요. 호주 멜버른에서 나고 자란 제가 퍼스에 이사를 온 이유는 자연,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캠핑을 즐겨 다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꾸준히 캠핑을 다니고 있답니다. 캠핑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매주 캠핑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매주 캠핑카를 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저희 가족이 캠핑에 얼마나 진심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퍼스의 평화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 옆집에 중국인 펑이 씨의 가족들이 이사를 왔어요. 제가 살던 작은 동네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저희 가족은 새로운 펑위 씨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온 펑위 씨의 가족들에게 웰컴 박스라고 해서 환영의 의미를 담은 선물 꾸러미를 담아서 건네주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차곡차곡 모아둔 맛집 지도까지도 건네주었어요. 당연히 저희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집의 옆집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란 생각에 모든 가족들이 들떠있던 그때 펑이 씨의 가족들이 초인종을 눌렀죠.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신발을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집에서도 신발을 신는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신발을 벗는 추세죠. 저희 집도 카펫을 다 드러내고 마룻바닥을 설치한 지 오래입니다. 펑이 씨는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게 당연히 익숙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펑이 씨의 가족들은 쉽게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계속 쭈뼛대길래 슬리퍼까지 준비해 주었건만 신발을 계속 안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인 펑이 씨는 왜 서양 사람들이 집에서 신발을 벗느냐면서 불편한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아니, 집에서 신발 좀 벗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살짝 짜증이 올라왔지만 그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고 펑이 씨의 가족들은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쭈뼛대다 결국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중국인 펑이 씨의 가족들이 신발을 벗는 순간 집에서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그렇게 지독한 발 냄새는 처음 맡았어요. 한 사람만 그랬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4인 가족 전부에게서 냄새가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서는 발냄새가 잘 안 나지 않나요? 펑이 씨의 아이들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발냄새가 났죠. 솔직히 좀 더러운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펑이 씨의 가족들은 맨발이었고 걸어갈 때마다 바닥에 발바닥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발에 땀도 많고 땀에서 채취도 강한 것 같은데 양말도 안 신고 통풍도 안 되는 신발을 신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겨우겨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중국인에서 온 펑이 씨의 가족들을 초대하지 않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요. 솔직히 냄새가 너무 나서 정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호주 사람들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주자고 하더군요. 오늘 하루 동안 밖에서 활동하느라 땀이 그날만 유독 많이 났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면서 말이죠.
집에서 안 만나면 될 테니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지 뭡니까. 하지만 중국인들에게서 났던 냄새는 너무 역했기에 제 기억에 고스란히 남았죠. 그렇게 일주일 뒤 저희 가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캠핑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데 길을 지나던 펑위 씨의 가족들이 저희를 보게 되었고 캠핑을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더니 중국인 펑위 씨는 자신들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캠핑카만 들어갈 수 있는 캠핑장으로 가야 해서 자리가 없다고 하자 펑위 씨는 어디서 난 건지 자신들도 캠핑카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펑위 씨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각각의 캠핑카에서 지내니까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캠핑장에서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캠핑장에서 바베큐를 만들었는데요. 갑자기 펑위 씨가 구워진 고기 위에 알 수 없는 가루를 쏟아 부었고 저희 가족은 고기 위에 뿌린 알 수 없는 가루에서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가루 향이 너무 강해서 고기를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있으니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이건 중국에서 유명한 향신료라고 하면서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고수를 꺼내더군요. 사실 호주에서도 마카다미아 너츠 등은 고수가 들어간 케이크나 양 로스트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수 향이 강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저희 가족도 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 때도 중국인 아이들이 어찌나 저희 아이들에게 손을 올리는지 아이들은 중국인 친구들과 놀고 싶지 않다며 캠핑카 안에서 휴대폰만 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당연히 중국인 펑위 씨 가족들과 만남을 피했고 교류도 끊었습니다. 호주에 살며 아시아계의 사람들은 처음 사귀게 된 거였는데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는데요. 중국인 가족들과의 만남 이후로 아시아 쪽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 없던 저에게 회사에서 믿기 힘든 출장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다니는 방송국의 교양국 국장님이 저에게 한국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인들에게 제대로 당해봤던 저는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박에 국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저 외에는 팀을 인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도 제가 거절하자 국장님은 한국만 다녀오면 제가 하고 싶은 주제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별 편성으로 송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운 제안에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락은 했지만 저에게 아주 큰 두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렸어요. 한 가지는 당연히 중국 옆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었고 출장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1달 반이었거든요. 어린 두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었고 남편에게 육아를 온전히 일임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 일이었죠. 국장님의 제안엔 수락했지만 남편이 거절한다면 가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국과 비슷한 문화라는 한국에 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그런 게 걱정이라면 가족들이 다 함께 한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장소가 자유롭습니다.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다 같이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저와 남편은 공항의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깨끗한 모습에 다소 당황하기도 했었죠.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공항은 당연히 깨끗하기 마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여행지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저분하게 관리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이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낭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이라면 투숙객만 사용하니 깨끗하겠지만은 공항 화장실은 공용 공간이었으니까요. 중국인 펑위 씨가 저희 집 화장실을 쓴 뒤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요? 아이에게 참으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코로 숨 쉬어도 된다고 저의 다리를 툭툭 쳤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코로 숨을 쉬었는데 이럴 수가. 냄새가 안 났습니다.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쓴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그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자극적인 향신료를 많이 쓰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인들도 비슷한 음식을 먹을 테니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냄새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냄새가 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호주인들이 쓰는 공용 화장실도 못 쓸 정도로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여하튼 아이의 손을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칙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니 벽면에 있는 한 디스펜서였어요. 저게 무엇인지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칙 소리가 나면서 그곳에서 액체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자동으로 향기를 내는 자동 디스펜서였습니다. 호주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호주에 이런 게 있다면 저희 집에도 설치를 해놨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디스펜서의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갈 때 이걸 바리바리 싸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남편은 화장실에서 나온 저와 아이의 표정이 밝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았던 놀라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며 긴장감을 조금 풀었어요. 워낙에 호주에서 만난 중국인 펑위 씨의 영향이 컸다 보니 정말 걱정이 많은 한국행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의 시작이 꽤나 성공적인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를 오고 다니면서 호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적인 것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은 현대식 문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 일로 자리를 비워야 했고 남편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기에 그나마 마음 편히 한국 취재를 위해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처음 간 곳은 강남이었는데 조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위해 미리 검색해봤던 인터넷에는 한국 강남은 서울의 중심지지만 여성들에게 있어 성형수술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기괴하게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얼굴로 돌아다닐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도착해서 마주한 강남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얼굴들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인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온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또 강남의 높은 빌딩들은 건축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했고 건물의 외벽은 세련되었으며 거리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길게 쓰레기 하나 없고 껌 뱉은 자국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호주에서는 흔히 보이는 새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팀원들을 정말 놀라게 했던 건 사실 따로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강남 도시의 불빛들은 대체 뭘로 밝히고 있냐는 것이었죠. 너무 신기했었는데 왜냐하면 길거리에 전선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보내줄 전선들이 없는데 강남의 도시들은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기에 저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 신기하고 놀라웠던 건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놀랄 일이 뭐가 있느냐 한국인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호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에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 제가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버스 노선도 커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도 제가 어떤 버스를 어느 방향에서 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살던 호주 버스 정류장에도 노선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낡아서 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희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류장에 버스가 줄지어 세 대가 정차했는데 당연하게도 대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춰서자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타야 하는 버스 앞에 섰고 그 뒤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섰는데 사실 이 모습에 저는 줄을 서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한국인들은 누군가가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이런 규칙을 만들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관역버스라는 걸 탔는데 버스를 타니까 무슨 비행기에 오른 줄 알았죠.
그렇다 보니 버스 요금도 상당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의 요금은 겨우 2,800원이었어요. 물론 시내버스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었지만은 이 정도로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의 버스가 2,800원이라는 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호주버스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광역버스와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취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으니 사고가 나더라고요. 함께 간 방송사 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갑자기 막내 직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촬영 장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소 어리버리한 모습을 자주 보이던 친구였는데 드디어 일을 쳤다 싶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묻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촬영 장비가 한 2푼도 아니고 잃어버린 데를 찾아가더라도 못 찾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도 0.1%의 희망을 가지고 가방을 두고 온 것 같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내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카메라가 없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당연히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망연자실한 채 밖으로 나오려던 그때 식당 주인이 빠른 걸음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카운터로 들어가더라고요. 카운터에서 나온 식당 직원이 저희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저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촬영 장비였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게 보관해준 거였고 저는 식당 사장님과 직원분들의 호의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막내 팀원이었던 이 친구의 어리버리함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지갑을 분실한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물으니 아까 촬영하면서 앉아있던 벤치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였죠. 이거야말로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안이 아니라 밖에서 잃어버린 거니까요. 촬영하는 게 바빴던 저는 막내 스텝에게 그럼 알아서 찾아오라고 스태프를 보냈고 당연히 잃어버렸을 거라 생각하고 촬영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돌아오는 막내 스태프의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직원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찾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돈이나 카드와 신분증들도 모두 그대로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마 저희 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저희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막내 스텝의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카메라에 담았고 다큐 내용에 포함하여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신기하고 대단한 경험들을 하면서 했던 촬영을 마친 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자고 있더군요. 우리 남편도 종일 아이들과 놀아주느라고 힘들었는지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미안하던지 혼났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괜찮은 곳인 줄 알았다면 힘들게 여기까지 안 왔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부스럭대는 소리에 깨고 말았고 남편은 저를 보더니 꼭 안아주고는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인사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의 체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체력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밤늦은 시간에도 잠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매번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잠에 들다니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오늘 키즈 카페라는 곳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호주 퍼스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아이들이 금방 질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들었던 한국의 키즈 카페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다양한 놀이시설들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모래장난을 하거나 비눗방울 같은 것을 활용한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키즈 카페는 아이들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로 카페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들인가요? 저희 호주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중국인 가족 펑이 씨 때문에 아시아 국가라면 모두가 냄새가 나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이후에도 저는 열심히 촬영 일을 하면서도 남편, 아이들과 함께 틈틈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강을 갔다가 63빌딩을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의 야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호주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적인 분위기기보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죠. 당연히 63빌딩처럼 높은 빌딩은 없다 보니 야경을 즐길 만한 타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어도 무의미하죠. 야경으로 볼 만한 빌딩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63빌딩에서 본 한국의 밤은 반짝반짝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에게 생소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한 서울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가 된 이유도 알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캠핑을 가야죠.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캠핑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타국에서의 캠핑도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남편도 저도 누가 뭘 할 것 없이 캠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호텔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는 글램핑이라는 문화가 있으니 이용해보라고 권했죠. 호텔 직원은 글램핑은 캠핑의 한 종류라고 말하며 다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가면 된다고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남편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의 글램핑은 숙소와 화장실, 싱크대, 식기류, 바베큐, 그릴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가서 먹고 마실 음식 재료들만 준비하면 그만이었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대체 한국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단 말인가요? 외국에서 왔던 저희들 입장에선 너무나 만족이었습니다. 도착한 글램핑장의 모습은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커다란 텐트들이 열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었고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호텔 숙소에라도 온 것과 같은 시설들이 멋지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런 글램핑장에서 저희를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글램핑장 사장님께서 외국에서 왔던 저희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과 텐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난방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었음에도 숙박 이용료만 내면 모든 게 모두 무료였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글램핑장 사장님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게 고마웠는지 한국의 흑돼지라는 삼겹살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의 흑돼지 삼겹살은 정말 그 맛이 고소했고 풍미가 깊었는데요. 정말 태어나 이렇게 맛있는 바베큐를 처음 먹어본 것 같았죠.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저에게 신세계였던 음식은 사장님이 구워주신 노란 고구마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조합이었습니다. 노랗게 익은 고구마 위로 김치를 얹어주셔서 먹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에 황홀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밤, 아이들도 잠이 들고 남편과 저는 글램핑 텐트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밤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한국에 가라고 했을 때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후회도 되면서 만약 한국을 이렇게 오지 못했었다면 내 평생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알 수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건넸죠. 저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은 정말 나이스한 멋진 국가라며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촬영 일정도 모두 마무리되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화장실에서 봤던 디스펜서를 사가야 한다고 사러 가자고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에는 다이소라는 매장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제가 사려고 했던 디스펜서를 살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다이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다이소에는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생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마저 매우 저렴해서 가격 부담 없이 오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이소 안에 시끌벅적해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었기 때문이었죠. 그 중국인들은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손으로 집었다 내려놨다 하기도 하고 물건들을 막 흔들기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다이소에 진열되어 있던 물품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다이소 직원들은 중국말을 할 줄 몰랐기에 번역기를 보여주며 파손시킨 물품에 대한 결제를 요구했고, 중국인들은 당시 알아들을 수 없어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당신들이 파는 한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형편없어서 살짝 떨어져 부서져 버린 걸 왜 우리 탓을 하느냐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이소와는 이 사건으로 난리법석이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었는데요. 저는 무슨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건지 궁금해서 번역기를 켜서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에 찍히는 문구로 보게 되었는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한 중국인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럼 그렇지라면서 이런 걸 돈 받고 팔고 있는 이 가게도 참 문제라면서 우리는 절대 그 파손된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니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하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이소 가게에는 경찰들까지 오게 되었고 중국인들은 경찰의 등장에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다이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을 한 방에 다물게 해버려서 진짜 통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이냐고요? 그 한국인 중학생은 난동을 피우던 중국인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카운터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부서진 물품을 조용히 보고는 그 부서진 물건을 들고 중국인 관광객의 눈앞에 들이밀더니 이랬던 것이죠.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외쳤던 건데요. 한국 학생의 단호하고 짤막했던 외침은 다이소 안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당황하며 주춤하자 경찰들은 관광객들을 밖으로 모두 밀어내며 내보냈고 고요하던 다이소 안은 다이소 직원의 터지는 폭소의 웃음바다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당시 한국인도 아니었지만 한국인 중학생의 기지에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이렇게 의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촬영팀은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모두 보내고 다시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난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저희 호주에서 호주 최초로 세계 최고 무대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의 사령탑으로 감독이 되었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한 번은 호주 방송사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빅클럽을 가서 뭐가 가장 놀라웠냐는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고 지략적이며 매우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적이 없는 세계 유일한 선수라며 극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선수였다면 그 이야기가 납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저희가 감히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나라였으니까요. 이후에 제가 원하는 주제로 특별 편성을 해주겠다고 하신 국장님의 약속대로 저는 새로운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어서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일이 아닌 온전한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한번 가기로 했고요. 다시 가는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아직 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준 한국에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언니가 대신 읽어드렸는데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늘 저희 여우튜브를 아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과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음이 아니네요. 저와 친한 언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